자, 보통 보게 되면 1차적인 목표가 700점인 구간이 있겠고 800점인 구간이 있겠고 900점인 구간이 있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토익을 공부한다라는 게 가지각색이죠. 목적이. 보통 700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각종 전문직이라든지 뭐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요걸 준비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는 행시라든지 사법고시. 근데 이제 영어 시험이 대체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격 기준 700만 넘으면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700점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그냥 취업을 그죠? 기업에 입사하는 취업이라고 할게요. 그죠? 물론 행시 사법고시도 취업의 하나의 일종이긴 하죠. 뭐 공무원 가산점이라든지 경찰 공무원 가산점 뭐 이런 거 다 통틀어서요. 자, 그러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몇 점을 여러분들이 맞아야지 괜찮을까요?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취업을 하는데 상경계열, 공대,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은 문과 대 이과로 우선 나눠보도록 할게요. 문과 대 공대, 이과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문과와 이과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지죠. 문과와 이과에 따라서 경영이냐 또는 자기가 공대냐의 싸움이 될 터인데, 실질적으로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각종 전문직 자격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700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점수야 학점이라든지 토익 스코어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일반적으로요 문과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850 이상은 좀 맞아줘야 돼요. 그래야 불이익이 크게 없습니다. 그죠? 이과 공대 같은 경우는 800만 넘어도 괜찮아요. 물론 990점 만점 찍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800이라는 스코어를 받았을 때 기업에서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 포함해서 탄탄한 중견 모두 다 포함해서 800 맞으면 괜찮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문과는 최소 850 이상은 맞아줘야 돼요. 어디 가서 불이익 받지 않으려면 요 정도 클래스가 되어줘야 된다. 물론 토익 점수가 높다라고 해서 100% 취업이 되고, 토익 점수가 기준치에 못 미친다 그래서 취업이 안 되고, 그런 건 사실상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계에서 최종 합격자의 스코어를 보면 학점은 3.5에서 3.9대 요 사이가 가장 많고요. 학점으로 따지면 이건 사실관계죠. 토익 스코어는 850에서 한 70점 요 사이가 가장 많은 구간입니다. 평균치가 말이죠. 물론 최종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 막 평균이 850인데 막 720 막 이런 친구들도 종종 있겠지만 평균치니까. 그래서 보통 요 정도 구간이 제일 많은데, 공대 같은 경우는 800이라는 스코어 앞자리 8자리 얻으면 괜찮다라는 느낌. 그죠? 8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대 출신이 많아요. 왜냐하면 남성분들이 방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공대 출신인데 800이라는 스코어를 맞았으면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더 투자해서 900을 맞을지, 아니면 다른 뭐 기타 공모전이라든지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스펙이 됐다 그러면 스코어를 더욱더 높이는 것도 좋은 방향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한번 자기 스펙을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죠? 요거 좀 중요한 부분이야, 사실상. 그죠? 그죠? 공대면 800 넘어가면 괜찮다. 810이나 840이랑 변별력 차이 없습니다. 그죠? 810이나 880이랑 큰 차이 없다고. 그죠? 공대 기준. 그죠? K24614님께서 지텔프 과목은 뭔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텔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특수 자격증 따시는 분들에 있어서 자격 기준으로 하는 시험인데, 지텔프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요. 일반적으로. 물론 고득점 맞기는 다 어려운 시험이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리스닝 파트가 있고 리딩 파트가 있어요.
그죠? 근데 가정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GTLF 시험은. 근데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GTLF를 하세요. 왜냐면 GTLF 대 토익으로 따지면 GTLF가 시험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토익 시험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시험 성적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근데 GTLF는 그에 반면에 좀 빨리빨리 나와요. 그죠?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토익이니까. 그죠? 자, 800에서 850점 클래스 맞으면 괜찮다. 불이익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900 맞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죠? 그래서 오늘 전략은요. 이 800점을 빨리빨리 단기간에 이제 1차적인 목표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부해야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빨리빨리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 입문자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입문자라고 칭한다면 또는 저득점자 자라고 하겠습니다. 토익을 한 번도 본 역사가 없거나 토익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뭐 300에서 500 요런 계열들. 그죠? 기죽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점수가 300에서 500이라고 해도 최종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니까 요런 친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요런 친구들. 요런 친구들은 우선 뭐 700, 800이 있겠지만 800을 우선 돌파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기업 취직할 때 800점 돌파 좀 가능해야 돼요. 그래 어디 가서 압박 면접도 받지도 않고 오른쪽 끝에 맨 끝에 일반적으로 면접이 들어옵니다. 압박 면접이 어학 점수라든지 학점에 대해서 압박 면접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이게 800 넘으면 좋아요. 정말이에요. 이건 사실관계야. 어디 가서 괜찮습니다. 취업할 때 800 스코어를 맞아야 되는데 우선 요런 분들께 우선 첫 번째 드릴 말씀이 뭐냐면 LC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LC부터 우선 잡아주셔야 돼. 이건 필수 과정이야. 이 친구들이 800을 맞기 위한 지름길은요. LC를 최소 400에서 450 구간은 최소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야지 쉬워요. LC는 RC 파트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적으면 2개, 많으면 한 6개까지 만점을 주는 구간이야. 평균적으로 3개 정도 틀리면 만점이 나옵니다. LC는. 근데 RC는 1개 틀리면 바로바로 나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때에 따라서는 1개 틀려도 만점 주고 그런 구간이 발생됐는데 일반적으로 1개 틀리면 그냥 나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C는 400에서 450 구간을 맞아야 된다. 이제 마인드부터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 토익을 갖다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문법을 해야겠다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기본서 사가지고. 물론 그것도 맞는 방법이에요. 어차피 해야 할 거니까 800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본서 봐야 되니까 문법도. 근데 물론 그런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LC를 잡아주셔야 돼요. LC 400에서 450 구간 찍고 나서 생각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어. 그만큼 LC는 쉽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학창시절 때 영어를 갖다가 아예 포기한 친구인데 그래도 가능한가요? 라고 하시면 가능은 해요. 근데 힘들어요. 고등학교 때 그냥 자빠져 잤는데요 힘들 거예요. 800이 정말 힘들 거예요. 다른 분들은 쉬울 수 있어요. 막 2주 만에 800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냥 영어를 포기한 사람이다. 힘들죠 당연히. 힘든데 한 2달 정도 진짜 열심히 하면은 800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LC 때문에 가능해요. LC를 400에서 450점 맞자. 우선 1차적인 목표가 되겠고 그렇다면 과연 이 점수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쉐도잉 필요해요? 받아쓰기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받아쓰기 필요해요? 쉐도잉 필요해요?
이거 시간 많이 걸리는데 해야 하나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초보자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초보자분들은 섀도잉 할 수도 없어요. 자체를 몰라요.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따라 읽습니까? 아니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따라 읽어? 응? 그리고 만약에 10분 양보해서 연습해서 따라 읽는다고 치자. 따라 읽으면 뭐해? 뭔 소린지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닝 향상인데 이 원어민이 이제 발음적으로 이렇게 굴리면서 때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는 체감을 해 주셔야 돼. 그게 공부예요. 우선 1차적인 게. 뭐라고 하는지가 들려야 돼. 그죠? 그러면 우선 들어보고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안 들렸단 말이야.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멈추세요. 뭔 소린지 모르는데 계속 들어봤자 외계어예요. 잠깐 멈춰요. 아직 문제 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자각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크립트 있죠. 스크립트를 보세요. 반드시. 그러면 지문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죠? A, B, A, B. 신토이기 때문에 갑자기 불특정 한 명이 또 개입이 되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대화문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해석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해석이 되는지. 만약에 자기가 읽었는데 해석 자체가 안 돼버리잖아요. LC를 2만 번 들어도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이건 중요한 사실. 자기가 스크립트를 보고, 지금 저득점자 분들에게 해당하는 분들이야. 만약에 자기가 스크립트를 보고 눈으로 한번 쭉 읽어봐. 근데 대충 뭐라고 하는지도 독해가 안 돼. 그러면요, 리스닝 공부할 지금 기본이 아예 안 된 거야. 아무리 들려도 안 들려요.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보고 해석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자, 어느 정도 해석이 된다면 좋은 것인데 만약에 해석이 안 된다면 특정 단어를 갖다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기가 이렇게 독해를 하는데 그죠? 어려운 구문이 나온 것도 아니야. 리스닝 파트는. 그죠? 근데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는 반드시 표시를 한 다음에 주석처럼 달아요. 뜻을. 어느 정도 암기를 하시면서 독해를 해 주셔야 돼. 너무 힘들어일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할게요. 놀아서 그래. 학창시절 때 영어를 갖다가 포기하고 지금 토익 지금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놀았잖아요. 애들 공부할 때 애들 열심히 막 공부할 때 놀았잖아. 지금 하려면 당연히 힘든 거니까 참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니면 계속 포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근데 취업하는 데 있어서 토익을 포기하고 취업을 잘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은 한데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거면 말 한번 들어주시면 좋아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반드시 챙겨라. 그죠? 그리고 해석이 어느 정도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해석이 어느 정도 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다.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듣기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완전 초급자에 해당하는 포인트입니다. 아예 영어를 포기했던 분들은 이렇게 방법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익숙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하고 리뷰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메일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초급자 있잖아요. 자기는 토익을 한 번도 보지도 않았고 토익을 한 번 봤는데 320점 막 이렇게 나오더라. 막 이런 친구들도 의외로 문의를 갖다가 해주세요. 그런 분들 문의를 해주세요. 근데 그런 분이 800점 돌파하고 졸업한 케이스는 별로 못 봤어요. 사실상 그거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영어를 갖다가 학창시절에 놀고 공부를 안 하고 손을 놨다면 잘 안 해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잘
막 어떤 큰 계기가 있어서 막 공부하고 사람이 바뀐다라는 게 사실상 좀 힘들어요. 사람 자체가 원래 잘 안 바뀌어요. 그죠? 힘든데 한번 이렇게라도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수요가 많은 부분 가보도록 할게요. 보통 리스닝 파트에서 한 300점대 후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300 후반 LC 이상하게 잘 안 누른다. 이 친구들은 아주 기본적인 건 됐죠. 한 75개, 80개 요 미만으로 맞으니까 어느 정도는 맞추겠어. 근데 이상하게 400점 돌파를 못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450점은 올라가지도 못한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런 친구들, 이 친구들이 굉장히 고충이 좀 많아요. 300 후반. 아니 리스닝 공부를 하는 것 같고 아주 기본은 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올라. 이런 친구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우선 어떻게 하느냐, 제가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할게요. 첫 번째는 정석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이야. 문제를 풀어요. 문제는 푸는데 1번부터 100번까지 끝까지 들으면서 풀어야 돼요. 어떤 친구는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아, 나 오늘 파트 2 해야지. 파트 2만 풀고, 나 파트 4 오늘 파트 4 해야지. 파트 4 30문제 풀고. 이러면 안 됩니다. 흐름이 깨져요. 이렇게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미 기본 점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약한 어떤 베이스가 있는 분들은 실제 시험장 가면 멘붕 와요. 집에서는 잘 들리는데 시험장 가면 안 들리는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집에서 문제를 풀 때는 정말 좋은 퀄리티의 그런 성우가 얘기를 해줘요. 굉장히 또박또박해. 게다가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친구들은 게다가 이어폰을 껴버립니다. 2.1인치, 5.1인치 스피커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이어폰으로 끼기 때문에 잡음도 하나도 없고요. 게다가 굉장히 꽂혀서 잘 들립니다. 그리고 30문제, 100문제가 아니라 한 파트만 풀려면 30문제, 파트 2는 25문제니까 집중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방구석에서 또는 도서관에서 문제를 풀 때는 정말 잘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강력하게 받는데, 이상하게 실전 문제 가면은 좀 멘붕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는 1번부터 100번까지는 문제를 실전에선 풀죠. 이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만약에 자기가 300점대 후반인데 1번에서 100번까지 연속적으로 다 듣고 45분 정도 듣고 나서 문제를 풀지 않았던 습관이 바뀌었다면 요거를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야. 다시 한번 1번에서 100번까지 쉬지 않고 푼다. 만약에 자기가 오늘 난 파트 2만 할래요. 이러면은 안 된다고요. 왜냐면 실전 가서 발릴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물론 지금 470, 480 구간이신 분들은 감적인 측면에 있어서 오늘은 난 파트 2만 해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300점 중후반대의 애들이에요. 아시겠죠? 1번부터 100번까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은 해답지 보지 말고요. 다시 들어주세요. 채점한 이후에 해답지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채점은 자기가 하는 것은 안 좋아요. 왜냐면 답을 자기가 또 그거는 기가 막히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오답 딱 하면 나 C번 했는데 B번이네? 이게 또 희한하게 또 기억이 나요. 이상해요. 그건 천재적인 어떤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건 또 채점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다른 사람에게 좀 요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틀렸다 채점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뷰를 하는데요. 우선 다시 들어주세요. 다시 듣기. 다시 듣기. 여기서 다시 듣기라는 거는 아리까리한 것, 세모친 거, 아예 틀려버린 거 있죠? 요것만 들어주세요. 확실히 아는 것은 또 들린다 그래도 맞아요.
자기가 확실히 들려서 맞은 거는 그 패턴 유형은 또 나와도 맞을 확률이 90%야. 그런데 세모 친 거라든지 X표 친 거 틀릴 확률은 반대로 80%, 70%가 다시 틀릴 확률이 굉장히 많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세모 친 거와 틀린 거 위주로 가주셔야 돼요. 물론 시간이 남아둔다면 맞은 것도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 세모 친 거와 X 아예 틀려버린 것을 다시 들어주십니다. 이때 문제점,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면 선생님 파트 1, 2는요 단지문이기 때문에 바로 다시 듣기가 가능한데요. 만약에 저는 3, 4를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세 문제 딸리잖아요. 1, 2, 3 이렇게 문제. 근데 요건 맞고 요건 틀렸고 요건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전부 통째로 들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질문을 이건 맞았고요. 이건 틀렸고요. 이건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지문 통째로 다 들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다 들어야 되는데요? 거의 다 들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선생님 너무 많아요. 그걸 해야 된다고요. 2달 동안. 그러면 만점 또는 450점 이상 무조건 나와요. LC는, RC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RC가 350, 380인데 나 2달 만에 RC 만점 받겠다.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LC는 2달 만에 만점 가능해요. 300점 후반대도. 그러니까 2달 동안 열심히 하시라고요. LC는 가능해. 그죠? 자,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예담님. 다시 들어요. 다시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딱 합니다. 여기까지 끝났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세모 친 거랑 틀린 거 있죠? 이거를 mp3 파일로 있잖아요. 요거를 mp3라든지 스마트폰에 넣어서 주구장창 들어야 돼요. 이 작업은 집이라든지 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냥 짬날 때마다 틀어주셔야 돼요. 반복 노출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방법인데 아시는 분들이 있고 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 한번 추천드릴게요. 1번도 괜찮아요. 나 2번은 못 해먹겠어. 그러면 1번 하시고 1번 못 해먹겠어. 그러면 2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구간 때는 받아쓰기 하지 마세요. 쉐도잉 하지 마세요. 이 1번과 2번 케이스로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받아쓰기 하겠다. 그럼 하세요. 자기 스타일이니까. 저는 권고로 얘기합니다. 자, 2번 케이스는 뭐냐면 문제는 똑같이 풉니다. 1번에서 100번. 문제 딱 한 번 풀었다. 한 번 풀었다. 자, 여기 1번 케이스는 채점을 바로 하죠. 한 번 풀고 채점을 한다. 자, 한 번 풀었습니다. 그죠? 한 번 풀었습니다. 그 두 번째 채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 다시 풉니다.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1번에서 100번까지 한 번 풀었죠. 채점하지 마. 그 상태에서 다시 1번부터 100번까지 풀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자기가 확실히 맞춘 거는 명쾌해지고요. 자기가 아리까리했던 거라든지 틀린 것들은 계속 안 들리는 현상이 있어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집중력이 약해가지고 이거는 못 들었어. 그냥 지나쳤는데 다시 한 번, 두 번 들어보니까 괜찮아서 확실히 수정해서 맞았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틀린 것이 발생합니다. 이거는요. 틀린 것들 있죠. 요거만 보세요. 다시 한번 문제 1번부터 100번까지 끊지 말고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27번 문제 풀다가 잠깐 스페이스바 누르고 잠깐 나 안 들렸어. 한 번 들으면 다시 들릴 것 같아. 다시 27번 문제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망하는 지름길이야. 실전에서 망해버려. 뭔 소린지. 나 27번 풀고 스페이스바 잠깐 나 한 번 다시 들으면 들릴 것 같아. 다시 한번 들어보자 하는 순간 망해요. 이런 습관 제발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안 들리더라도 우선 한 번 들을 때는 실전과 똑같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 실전 때
이게 집착이 없어져요. 실전에서 집착이 없어진다니까.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습관이 배어있는 사람이면 실전에 가면 만약에 자기가 똑같이 27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아리까리해 또는 그냥 어떤 새끼가 기침해가지고 내가 못 들었어. 그러면 이 깨림직한 마음이 200번 문제까지 그대로 가요. 타격 받을 수 있다.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커요. 집중력도 필요하고. 이 연습을 좀 해달라는 거 제발. 1번에서 100번까지 끝까지 멈추지 마 제발. 스페이스바 아시겠죠? 제발 부탁이다. 이거 한번 정하자. 약속하자. 1번에서 100번은 제발 끊지 말고 듣자. 그리고 채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듣고 틀린 거 있으면은 채점했겠죠. 채점하고 다시 듣기. 다시 듣고 틀린 것 아리까리한 거 mp3라든지 스마트폰에 넣어서 집 도서관이 아니라 통근할 때라든지 아니면 조금 쉴 때 틀어놔요. 계속 들어주세요. 잠자기 전에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문제집을 좀 추천드릴게요. 신토익인데 ETS 우선 ETS로 하세요. ETS 우선 추천드리는 건 ETS 공식 실전서 잘 나왔어요. 5회분 LC 요거 우선 문제 풀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이거 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문제집 해야 되지 않나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안 오르는 거야. 자기가 450점대 구간이 됐으면 다른 문제집 풀어도 돼요. 바로. 실전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300애들이에요. 한 번 풀었으면 3, 4번 반복해서 보세요. 듣자마자 바로 떨어질 수 있도록. 뭔 소리 하는지. 왜냐면 이걸 한 3번에서 5번 정도 들어보잖아요. 이거 은근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처음에 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듣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처음이 힘든 거지. 그죠? 자, 이렇게 한 3번에서 최소한 5번은 들어주세요. 그러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요 정도만 해도요. 리스닝 파트 3, 4라든지 2 문제 1 포함해서 풀 때 자기가 정말 익숙해서 꽂혔던 그게 들려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한 70%가. 아시겠죠? 요렇게 하시고 이거를 어느 정도 반복을 했다면 다른 교재도 괜찮습니다. 뭐 해커스라든지 YBM이라든지 뭐 기타 영단기라든지 뭐 피사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집 계속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3번에서 5번. 5번 너무 지루해요. 그럼 최소 3번 정도는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기 것으로 제발. 안 만들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400에서 450 구간은 반드시 맞아야지만 800 가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여러분들 LC가 450이고 RC 350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대로 AC가 350이고 RC 450 반대로 이런 애들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찾아보면 나오겠죠. 한 100명에 2~3명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1번 케이스가 워낙에 많아요. 이런 친구. 1에서 800 넘는 애들이 많아요. 이건 자기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그럴 거야. 그죠? 왜냐하면 RC가 높은데 LC가 낮은 애들은 거의 별로 없어요. 간혹 있는데 어떤 친구들 뭐 공무원 영어 공부하거나 편입 공부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독해만 문제 풀죠. 리스닝 공부 안 하잖아. 그죠? 독해 연습을 계속 많이 하니까 토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영어라 그래도 어차피 독해는 독해거든. 문법은 문법이고 어휘는 쉬워요. 오히려 토익이. 그러니까 금방 RC는 팍 오르는데 LC를 갖다가 해본 역사가 고등학교 때 끝이야.
다시 하려니까 힘든 거야. 이런 친구들 예외적인 소수의 케이스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RC가 높은데 정말 높은데 RC가 막 470인데 LC가 막 280 이런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독해가 잘 되면 리스닝 실력도 덩달아 올라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 되면은 지금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독해력이 늘면 리스닝 실력도 굉장히 올라가요. 덩달아서. 그렇다고 LC 공부 안 하면 망해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독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리스닝 파트도 덩달아 플러스 돼서 올라가요. 아시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RC 갑니다. RC. 자, RC에 대한 공부법에 대한 질문 조금 받도록 할게요. RC. 울랄라님께서 RC 420인데 LC가 340이면 이런 친구들은 LC를 공부를 안 한 것이 되겠죠. 만약에 열심히 시간을 갖다가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320이다. 340이다. LC가. 공부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공부 방법이 이상하던가 자기에 맞지 않던가. 아시겠죠? 파트 7이요. 파트 7은 참 이거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이 모자라요. 맨날 얘기하죠. 어? 두 번째, 삼중지문 어떻게 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많죠. 문제 읽고 풀어야 돼요? 네 번째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숨은 그림 찾기 해야 되나요? 지문 다 읽어야 돼요? 이런 고민들 파트 7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죠? 저 시간이 모자라요. 삼중지문 신토익 어떻게 풀어요? 문제 읽고 풀어야 돼요? 지문 다 읽고 풀어야 돼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반대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왠지 알아요? 자기가 문제 푸는데 힘든 부분을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역설적으로 뭐가 힘들어요? 여기서 시간이 왜 모자르겠어요? 해석이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그죠? 시간이 모자른다는 거는 독해 실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독해 실력이 없다. 응? 삼중지문은요 오히려 쉬워요. 싱글 패스지 기사 지문보다 오히려 쉬운 지문이 훨씬 더 많아요. 신토익이라 그래도. 문제 읽고 풀어야 합니까? 문제 읽고 풀어야 돼요. 자, 보도록 할게요. 숨은 그림 찾기는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초보자분들은. 자,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싱글 패스지 1, 2, 3, 4, 5라고 할게요. 5문제라고 할게요. 4문제 있는 것도 있지만.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가 나와요? 주제 찾기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유형이. 그죠? 그리고 가지각색 2번에서 4번은 뭐가 나옵니까? 그죠? 2번에서 3, 4번은 주로 뭐가 나와요? 세부정보.
암시, 추론, 동의어 찾기 이런 것들이 나오죠. 주로 많이 나오죠. 자, 5번에서는 뭐가 나와요? 요청. 받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은 요청이라든지 요청된 것이라든지 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해야 할 것, 요청된 것은 무엇인가, 그죠? 자, 이런 형식으로 주로 추론돼서 나오죠. 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초보자분들은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지문이 많잖아. 이거 숨은 그림 찾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을 수는 있어요. 한두 문제는 찾을 수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로. 근데 2, 3, 4번 세부 정보는 풀 수 있어도 암시 추론은 힘들어요. 무조건 2문제 이상 떨어지거든요. 그럼 2문제는 못 풀고 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선 최소 순차적으로 글을 읽어주셔야 돼. 내가 만약에 숨은 그림 선생님 저는 숨은 그림 찾아가지고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대가 숨은 그림 찾기 형식으로 가가지고 한 파트 7에서 3개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야. 아시겠죠? 왜냐면 그 상태가 자기가 독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독해 실력이 되기 때문에, 또는 스토리보드가 있어요. 공지사항, 아티클, 다 이메일, 어떤 배송을 했는데 불만돼서 반송한 거, 추가적인 어떤 상품권을 준다라는 등 스토리보드. 만약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사 담당에서 이 수험생, 그러니까 참가하는 사람 있죠, 후보자들의 어떤 자격 조건이라든지 필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 각각의 스토리보드가 있고 해석도 되면서 가지각색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런 스토리보드를 익숙하게 될 때 비로소 숨은 그림 찾기가 되는데, 초보자는 안 된다고요. 100%요. 아시겠죠? 5개 중에 3개 맞으면요, 그래도 망해요. 그럼 2개는 나가 떨어진다는 소리잖아. 그럼 지문이 1개만 나와요? 10지문 넘는데? 그럼 10지문 넘는데 거기서 만약에 2개씩만 틀려요. 그럼 20문제 틀리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파트 7에서 20개 틀리면 파트 5, 6에서 다 맞습니까? 그 친구가? 아니에요. 또 5개, 10개 틀린다는 거죠. 그러면 25개에서 30개 틀린다. 사실상 800 못 넘어요. 무조건 줄여야 돼요. 자꾸 이제 초보자분들은 나 그러면 이 문제 버릴래요. 나 기사문 버릴래요. 난 기사문 안 버릴래요. 700은 가능한데 800은 힘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꾸 타협을 하지 말고요. 실력을 늘리려고 하세요. 아시겠죠? 만약에 자기가 700이 목표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800 이상이다 그러면은 해줘야 돼요. 줄이려고 해야지. 실력을 높이려고 해야지. 자꾸 타협해서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이건 무조건 버릴 거야. 그럼 토익을 다 버리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글의 흐름을 갖다가 읽어주셔야 돼요. 순차적으로. 그러면 제가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우선 1번을 딱 봐요. 딱 글을 읽어요. 근데 주제문이죠. 그러면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까지 읽어요. 이해 법칙. 다시 만약에 1번 문제가 주제문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에서 나올까요? 두 번째 단락에서만 중간 부분에 나올까요? 끝에 나올까요? 사실상요. 다 나온 적이 있어요. 토익은 100%가 없어요. 파트 7에 100%는 없어요. 만약에 어떤 강사가 100% 첫 단락에 나온다. 그럼 싸대기 때리세요. 구라니까. 기출 데이터에서 상단, 중단, 하단 다 나왔어요. 주제 찾기에서. 다만 이해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까지 읽었을 때 무려 80% 정도가 돼요. 75에서 85%. 요 정도 클래스가 주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다시 주제 문제 풀 때 1번이 주제라고 딱 판단이 되는 순간 2, 3, 4, 5번
보지 말고 바로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까지 읽어요. 그럼 대부분 풀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안 풀리면 건너뛰세요. 아시겠죠? 주로 다 풀리게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안 풀리면 넘어가세요. 기사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풀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넘어가시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첫 번째 단락 한 줄 뭐 이렇게 보고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비춥니다. 왜냐면 however라든지 but 때리고 반전을 취하는 케이스도 30% 이상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까지 읽으라고 제발. 첫 단락 보고 난 마킹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막 이래요. 막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신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의 어떤 작품이라든지 샘플을 보니까 나름대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리가 없어요. 또는 재정부서에서 자금이 조달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아쉽지만 당신 뽑아드리지는 못해요. 대신 인턴 채용은 가능한데 하시겠습니까? 다른 기회 알아보세요. 이런 형식으로 반전을 때려버려요. 너 탈락이다라는 소리야. 좋은 인상은 받았는데 너 탈락이야. 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대로 흘러가는 경우. 야, 니 너무 작품 샘플 보니까 너무 좋아. 이력서 보니까 너무 감명받았기 때문에 인터뷰 날짜 잡아야겠다. 빨리 인터뷰 날짜 잡자. 니가 시간이 가능한 대로 되는 대로 빨리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까지는 반드시 읽어줘야 돼. 첫 단락만 가지고는 조금 함정 문제 걸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이해 법칙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거. 그리고 2, 3, 4번은 순차적으로 읽으면 주로 한 60% 이상은 순차적으로 나와요. 그죠? 그럼 2, 3, 4, 5번은 순차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순차적으로 풀어가면 돼요. 근데 어려운 게 초보자분들은 만약에 2번이 이게 읽는데 2번이 답이 안 나와. 그럼 여기서 정체를 해요. 멈춰 있어요. 나 읽었는데 2번에 답이 안 나와. 뭐지? 나 잘못 읽은 건가? 내가 독해를 잘못한 건가? 이러면서 정체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습관이 있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안 보여. 힘들어. 시간은 계속 가. 당황해. 3번 문제도 안 보여. 4번 문제도 안 보여. 5번 문제도 안 보여. 그러다가 별로 풀지도 못했는데 15분 되었습니다. 삥삥삥. 거의 멘붕. 다음 시험 봐야 돼요. 이건 사실관계야. 이 정체하는 부분을 최소로 줄여야 돼요. 순차적으로 문제를 읽다가요. 만약에 2번이 문제의 정답이 안 나온다. 그럼 과감히 넘어가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3번 문제 풀리고 다시 2번의 정답 근거가 뒤에서 나올 때도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한 다음에 요청이라든지 해야 할 것은 주로 끝부분에 80% 정도가 나와요. 아시겠죠? 2, 3, 4번은 섞여 있으니까 요게 어려운 것이죠. 그죠? 요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중지문 들어갈게요. 이중지문도 똑같아요. 이중지문 자 1, 2, 3, 4, 5라고 칭할게요. 1번 주제도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있습니다. 상단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까지 읽으세요. 여기에 정답 또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1번이 연계가 나올 경우도 있는데 주로 여기서 나와요. 여기. 아시겠죠? 2, 3, 4번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해요. 가장 필요한 부분이야. 최소 두 문제 이상은 연계 지문이야. 연계 지문. 이것만 읽어서 답이 안 나오고 여기만 읽어서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최소 두 문제 이상이 발생됩니다. 많으면 세 문제까지도. 그죠? 그러면 2, 3, 4번에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연계해서 당연히 풀어야 돼요.
어려워요. 독해 실력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삼중지문도 마찬가지야. 근데 좀 짧죠? 이중지문보다는 짧을 거예요. 1, 2, 3, 4, 5번이 있는데 연계지문 어디서 될까요? 이거랑 이거 될까요? 이거랑 이거 될까요? 이거랑 이거 될까요? 몰라요. 출제자만 알아요. 빈도의 확률적인 습관은 있어도 이게 어디서 연계될지는 몰라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기 연계 똑같이 가는데 몰라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거는 방법론이 없어요. 방법론 없어요. 여러분들 파트 7에 기가 막힌 요령이 존재하긴 해요. 어떤 특정 단어가 봤을 때 마킹하는 순간 85% 이상 정답이다. 이런 것들은 파트 7 전략 강의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많지는 않아요. 방법론이 파트 7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독해를 갖다가 늘려주셔야 돼. 독해 실력을. 이거는 독해를 안 늘리면은 방법이 없어요. 파트 7은. 자꾸 여러분들 지푸라기 잡는 그 심정은 알겠어. 공부해도 안 올라가. 잘. 근데 그게 당연한 거야. 애시는 조금 해도 금방 팍 올라요. 파트 5, 6 조금만 해도 어느 정도 팍 올라요. 독해는 팍 안 올라요. 팍 안 오르는 게 내가 머리가 빠가라서 안 오르는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갑자기 2주 공부했는데 독해가 갑자기 한 15개 틀렸는데 막 2개 틀리고 이런 건 없다니까요. 파트 5, 6나 리스닝은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7은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독해 실력을 어떻게 늘려야 되는가? 우선 첫 번째는 단어를 당연히 어휘를요 챙겨 주셔야 돼요. 이 어휘의 단순히 뜻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게 패러프레이징이 돼요. 패러프레이징. 패러프레이징이 돼요. 패러프레이징.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게 만약에 정답 근거가 이벤트가 여기서 나왔어. 그죠? 근데 마지막 세부정보 찾기 한 4번 문제에서 동의어 찾기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근데 펑션이 나왔어. 그죠? 이거 행사잖아요. 뜻이. 이걸 알고 있어야지 맞춰요. 어휘가 그래서 중요해. 펑션 기능으로만 알고 있으면 틀리죠. 이벤트 행사고 펑션 행사라는 뜻, 오케이션과 같은 행사라는 뜻이 있는데 이걸 몰라버리면 못 풀어요. 어휘가 있어야 돼요. 어휘가. 어휘 실력. 단어 계속 외워주시면서 그리고 파트 7 공부할 때 문제집을 푸는데 문제집 다 풀고 다른 새로운 문제집 풀고 이러지 마시고요. 고득점자 이미 450 클래스 이상 되시는 분 IC에서 그분들은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파트 7에서 한 2-3개 정도만 틀려주시는 분들은 감적인 부분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 독해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문제를 딱 푼다. 문제가 있고 1, 2, 3, 4, 5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채점을 할 거잖아요. 뭐 이렇게 됐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정답 근거를 찾아봐야 돼요. 해답지에서 정답 근거, 이거 중요합니다. 정답 근거가 반드시 있어요. 근거를 찾아 밑줄을 걷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정답 근거를 찾아서 밑줄 긋는 작업을 해야 돼요. 누가? 자신이. 해답지에서 알려준 거 말고. 어떤 분들은 2번 틀렸잖아요. 바로 해답지 봐. 해설지에서 아름답게 설명을 해. 이거 존나 쉬웠는데 왜 틀렸지? 합리화를 해. 합리화를 해. 자기가 정답 근거를
찾은 게 아니야. 해답지에서 알려준 거랑 자기가 찾은 거랑 착각하지 마세요. 마치 자기가 착각해가지고 찾은 것처럼 느끼고 그냥 밑줄을 긋잖아. 그건 공부 아니에요. 그건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야.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훈련은 해답지가 도와주면 안 돼, 우선은. 1차적으로는 정답 근거를 찾아서 밑줄을 한번 그어봐. 만약에 자기가 A, B, C, D에서 A번을 해가지고 틀렸어. 근데 정답은 C번이야. C번이래. 그래, 이 C번의 정답 근거가 어딨어? 한번 찾아보는 거야. 독해하면서. 그러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동그라미 치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야, 이 C번이 정답 근거가 여기 있는 것 같아.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 밑줄을 그어. 밑줄을 그어. 그 다음에 그래서 C번인 것 같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 그때 해설지를 봐요. 근데 내가 밑줄 근 부분과 해설지의 밑줄 근 부분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확인하는 작업하면서 실력이 그때 올라가는 거야. 실력이 그때 올라가는 거야. 아시겠죠? 만약에 기사문이 정말 해석이 안 되면 그 영어 기사문이랑 해설지 한번 싹 다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죠. 당연히 괜찮은데 구문구조 끊어읽기 연습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구토익. 그러니까 자기가 정답 근거를 찾아서 밑줄 긋는 연습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냥 나 틀렸어. 해설지 봐야지. 아, 나 많이 틀렸네. 짜증나. 짜증내지 마시고요. 그죠? 틀린 개수가 많으면은 짜증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하게 돼요. 사람들이 이게 심리도 정말 중요한 게 공부를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문제 풀었는데 비가 내리잖아요.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해주세요. 제발 짜증내지 마시고. 그러면서 포기하는 애들도 많이 발생돼요. 그런 애들이 많이 존재하고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2개월 동안은 좀 해봅시다. 응? 아시겠죠? 제가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응? 정답 근거를 찾아서 밑줄 긋는 연습하고 이제 1회분이 다 끝났어요. 1회분이 다 끝났다. 그러면 나 한 거 끝냈으니까 다른 문제 만약에 뭐 IELTS 350 이런 애들이 너 끝냈으니까 리뷰했으니까 다음 문제 한 일주일 지나서 이거 다시 물어보잖아요. 다시 독해해봐. 못해요. 몰랐던 동그라미 친 거 다시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왜 밑줄 긋고 동그라미 왜 그었어? 이거 장식하는 거야? 뭐 이쁘게 뭐 다이어리 꾸미는 거야? 왜 동글뱅이 쳤어? 외우라고 동글뱅이 친 거야? 뭐 다이어리 꾸며요? 밑줄 뭐 이쁘게 긋기는 기가 막히게 이쁘게 그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꼭 공부 못하는 새끼들의 특징. 존나 이쁘게 하고 안 해요. 그죠? 제발 자기 것으로 만들어줘야지 어느 정도 숙지를 한 거지. 왜 동그라미 쳤어? 외우라고 친 거 아니겠어요? 반복해서 독해해주세요. 반복 독해. 응? 반복 독해를 해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계속 독해하다 보면요. 독해가 잘 돼요. 당연히. 익숙해요. 그 문장 배열이 익숙해져요. 자기가 못했던 막 관계대명사 삽입절에서 생략되고 이런 것들이 힘든 것들이 반복적으로 독해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구문이 보여요. 그리고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비슷하게 읽었던 뉘앙스의 독해가 실제 시험장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빛의 속도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항상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딱 읽으면서. 야, 이건 뻔해. 해석이 그냥 정강석화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맨날 나오니까. 문장 서두라든지 하단부에 맨날 질문 있으면 연락주세요. 웹사이트 참고해주세요. 뭐 플리즈 플러스 동사 원형 해주세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부터 약간 조금 수준이 올라간다면 세밀한 것들도 반복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야, 뻔해. 이런 형식으로 흘러갈 거야. 그러면서 빛의 속도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스키밍이 돼요. 자기 스스로가 이거는 여기서 안 나올 거야. 이거 건너뛰고 뒤에 보자. 이런 형식으로 스키밍, 숨은 그림 찾기가 비로소 그때 융통성 있게 된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뭐 RC 300점대인데 막 숨은 그림 찾기, 이건 말도 안 되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귀신 꿈꾸었던 님께서 구토익, 뉴토익 얘기하시는 거죠? 뉴토익은 저게 됐는데 신토익은 될란가? 뉴토익 때도 안 됐어요. 귀신 꿈꿨던 님. 뉴토익 때도 그게 힘들었어요. 네. 귀신 꿈꿨던 님 한 850 안 나오시죠? 네. 800에서 850 클래스 아닌 것 같아. 귀신 꿈꿨던 님. 그죠? 이게 그거를 망각을 어떻게 그게 된다고 생각해요? 숨은 그림 찾기 구토익, 뉴토익 때도 안 됐어요. 그래 AC 390이고 뉴토익 때도 안 됐어. 귀신 꿈꾸더님 아시겠습니까? 신토익 때도 안 되고. 베어르베어님께서 형님 근데 파트 7 다시 보면 답이 계속 생각나서 집중이 안 되는데 내가 답을 기억해서 하는 건지 알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점을 다른 분들께 요청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채점을 했는데 내가 A번 했어. 근데 C번이 정답이래. 이거 보여. 이게 정답인지 알겠어. 그죠? 근데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시라니까. 근거에 밑줄 그어요. 이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실력 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만약에 자기가 C라는 건 알았어. 어쩔 수 없이 보여 답이. 채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C번인 줄 알았어. 그러면 C번을 읽고 정답 근거를 한번 찾아봐. 밑줄 그어봐. 아시겠죠? 책 다 풀고 다시 또 몇 번 다시 반복할 때 그러면은 잘 보세요. 만약에 한 3번 보고 4번째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답 근거도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리고 오답 보기도 다 있으니까 해석이래. 다 알죠 답을.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하냐면 제가 3번 4번을 보라는 이유가 해당하는 지문을 쭉 한번 읽는 연습을 3, 4번 하시라는 거야. 아시겠죠? 3, 4번 쫙 이렇게. 토스 6급 팁 없나요? 2주면 돼요. 6급은. 토스 6급은 2주면 됩니다. 템플릿 암기로 가능해요. 근데 7부터는 힘들어요. 암기도 필수적으로 돼야지만 융통적으로 되어 주셔야 되는데 6급은 2주 만에 템플릿 암기만 하시면 돼요. 토스가 쉬워요. 6급이 훨씬 쉬워요. 토스가. 토스 6급은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오버해서 얘기할게요. 토스 평균이 5급 후반에서 6급이에요. 토스를 치잖아요. 사람들이 인원수가. 토익 평균은 몇 점이에요? 640에서 670 왔다갔다리 하죠. 때에 따라서 막 620구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토익 평균이야. 전체 평균. 토스 평균은 5급 후반에서 6급이에요. 50%가 6급 받는다는 소리야. 그리고 단기간에 끝낼 수 있어. 토스는 훨씬 더. 프리토킹도 템플릿 된다니. 토스 공부해봤어요? 귀신 꿈꾸었다님? 토스 5 나왔어요? 좀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네, 토익 평균이 보통 600점 초반에서 중후반대에 돼요. 중후반대. 이렇게.
요게 점수 평균 레벨이에요. 토스 평균은 5급 후반에서 6급이고 토스 7이면 토익 몇 점 정도인가요? 이게 구간대가 있어요. 그거 문제집 보시면은 맨 앞쪽에 있을 거예요. 저번달 신토익 평균 630점 요 정도 구간이에요 다. 동네형 0단계 알스 기본소로 시작해서 해커스 천재 1, 2, 스타토익, 해커스 hin둥이 그리고 지금 신토익 1 풀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한 950은 나왔어야죠. 예. 이게 안 나온다. 900점도 돌파를 못했다라는 거는 교재를 활용을 못했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이해를 못했던가. 주드로님. 이게 그리고 파트 7은요. 약속 한번 합시다. 파트 7은 정복하기가 힘들어요. 최소 30회 풀고 리뷰해야 돼요. 최소. (30회) 풀고 리뷰해야 돼요. 파트 7은. 다시 한번 파트 7은 30회 풀고 리뷰. 아우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야 늘어요. 팍. 그죠? 천재 시리즈 3권 분량을 최소 풀고 리뷰 꼼꼼히 하고 단어 챙기면서 구문구조 파악하면서 공부했는데 만약에 막 5개 이상 틀린다. 그런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대가리가 빠가지 않은 이상은. 근데 대다수 30회도 안 풀어요. 그러면서 대충 실전 문제 한번 풀고 대충 리뷰하고 파트 7 공부했는데 왜 안 나오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힘든 게 파트 7이니까. 얼음진님 하루에 12시간 걸리지 않아요? 12시간 안 걸려요. 파트 5 빨리 풀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독해되는 것도 잘 안되고 수준이 어려질수록 항상 채점 후에 보이면 딱 뭐가 답인지 보이는데 그 딱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지겐진님께서 좀 착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채점 후에 보면 딱 뭐가 답인지 보이는 거는 해답지가 그냥 명쾌하가 이게 답이야 라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게 답이다 라고 느끼는 거지.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알고 있으면 당연히 마킹을 했어야지. 그리고 유사한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면 100% 마킹을 잘했어야지. 또 계속 틀린다는 것은 합리화예요. 합리화. 파트 7 30회 보기만 해도 머리에 쥐날 듯. 이 힘들어요. 네, 요거 하시면은 늡니다. 요거 신텍스를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굿토익으로 파트 7을 푼다라는 거는 물론 대다수가 중복이 어느 정도 되는데 삼중지문이라든지 기타 뭐 채팅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록이 새롭게 문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토익 교재로 구매를 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뚜기를 그리다 신텍스 추천 강좌 좀. 제 강의 있지 않습니까? 동네형 150문장 기출문장 신텍스 요거 하세요. 요거 신텍스 강의. 그리고 이메일 문제 중에서 이메일에서 문제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 교재를 샀거나 그죠? 저에게 합당한 어떤 그 부분을 주었던 분들은 제가 다른 어떤 문제라고 해도 제가 다 해드려요. 웬만하면 해드리는데 난생 처음 본 사람이 저 무슨 H사 풀고 있는데 이거 좀 해설해 주세요. 안 해줍니다. 제가 왜 해줍니까? 아시겠죠?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Y사 풀고 있는데 27번 문제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다 해드려요. 이 안 해드려요. 학원 가서 물어보세요. 어떤 친구는 저 YBM 다니는데요. 선생님이 C번이라는데요. C번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자기가 학원 다닌대. 근데 자기는 A번 했는데 학원 선생님이 C번이래. 근데 이해가 안 간대.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얘한테 물어야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수많은 어떤 문의가 나오는데 이거 다 답변을 못 해드려요. 아시겠죠? 저도 사람인지라. 형님 그럼 결국 파트 7 지문만 다시 그쵸? 3번에서 5번째 볼 때는 지문만 독해를 더 연습을 한다라는 거야. 익숙하게끔. 파트 7에서 독해에서 문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신텍스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될까요? 샘플 강의 보시고 한번 느껴보세요. 자기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샘플 강의 있으니까. RC는 파트별로 훈련하나요? 아니면 쭉 푸나요? 이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 따로따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파트 5, 6 묶고 7 묶고 이건 따로 풀어도 상관없어. 타격이 안 가. 타격이 안 가. 근데 LC는 1번에서 100번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왜냐면 이건 흐름이야. 흐름. LC는 흐름이에요. 흐름 끊기면 망해요. LC는 흐름이라고. 토익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알 거야. 이거 흐름이야. 근데 이거는 물론 이것도 흐름이긴 한데 이거에 비해서 멘붕이 오지가 않아. 이 흐름 놓친 거에 대해서. 그죠? 예, 별풍도 흐름이라고요? 별풍이 나와야지 흐름이지 않습니까? 별풍이 없어요. 뭐가 흐름이에요, 기분 상하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어찌됐던 간에, 그리고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그렇죠. 100번까지 무조건 풀어야 돼요. 저 같은 저득점자는 LC부터 일단 하고 RC 들어가야겠네요. LC만 파고 RC를 하겠다. 이것도 비추입니다. 그럼 선생님 어떡하라는 소리예요? 7대3, 8대2의 비율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LC만 난 무조건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RC 가야지. 내가 350이야 LC가. 그럼 420까지 가야 되는데 안 올라. 이럴 수 있어요. 정체 구간. 그러면 RC 안 한다고? 말도 안 되고 비중을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죠. 기출 강의를 다시 구매할까요? 기출 강의보다는 지금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800 맞았는데 구토익 때 지금 신토익 하려고 하죠. 그러면 기존에 기출 강의 샀잖아요. 그죠? 그거 다시 보지 말고 웬만하면은 신토익 있죠. ETS 요 강의를 보세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샘플 강의도 있으니까. 커리큘럼 강의 순서랑 교재 순서 그거 얘기 드릴게요. 우선 이제 저를 믿고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우선 LC는 이렇게 하세요. LC 공식 노트가 있어요. LC 공식 노트가 있어요. LC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LC 공식 노트가 있을 겁니다. 자, LC는 우선 초급자 입문자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잘 보세요. 많아요. 이것도 많은데 54페이지나 되는데 잘 보세요. 이거를 보는 방법은 가볍게 읽으세요. 그리고 임팩트만 찾아가시면 돼요. 자, 파트 1 사진묘사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구나. 이거 한번 읽고 이건 막 분석해서 막 보려고 하지 마요. 이건 가볍게 보는 거예요. LC는. 가볍게 계속 보다가 요런 것들은 조금 임팩트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외워주셔야 되는 것들은, 그죠? 맨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봐주시면 돼요. 시간 날 때마다. 그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가볍게 읽으세요. 막 안 외워줘도 한 여러 번 보세요. 가볍게. 그러다가 이제 파트 2가 나올 거예요. 입문자분들 리스닝 공부하면서 이거 봐주셔야 돼요. 기출 어휘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리고 파트 2 필수 암기 이렇게 별표를 제가 친 게 있어요. 이거는 가볍게 읽다가 아 요런 형식으로 나오겠구나, 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겠구나 보면서 이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거야. 필수 암기라고 했던 거는 무조건 나와. 무조건. 예를 들면 파트 2에서 It has been decided 이거 들리면 그냥 마킹하세요. 정답이니까. certain yet이라든지 I'm not sure이라든지 I have no idea라든지 I don't know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는 ask 들리잖아요. 이거 거의 90% 정답이에요. 파트 2에서 들리면. 내가 잘 모르겠으니 누구에게 요청해봐. 또는 let me check이라든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내가 한번 알아볼게. find out. 그죠? 이런 것들. 나오면 거의 정답이야. 이런 요령이 살짝쿵은 있어요. 리스닝 파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파트 2를 놓쳤어. 근데 에스크가 들렸어. 확실하게. 근데 뭔 소린지 몰라. 그럼 에스크 들린 거 찍었을 때 80% 이상 정답이라고. 이런 요령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숙지하는 거야. 우선 입문자분들은. 스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정리했던 거 이렇게 가볍게 읽는 거야. 그리고 신토이기 때문에 도표 관련도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굉장히 많죠. 필수적으로 암기할 것은 암기하고 가볍게 보는 거야. 가볍게. 아시겠죠? 이렇게 가볍게 봐. 공식 노트, LC 공식 노트를 가볍게 보는 거야. 가볍게 봤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노트 한번 봤죠? 그 다음에 계속 보는 거야. 짬짬이. 아니면 하루에 이렇게 정해요. 나 오늘 LC 문법 공식 노트, 어휘 노트는 20페이지씩 각각 한 30분씩은 보겠다. 소설책 읽듯이 막 분석하고 쓰면서 하라는 소리 아니야. 30분 정도 여유롭게 한번 보는 거야. 읽으면서 예문 보면서 따라가는 거야. 마음의 흐름 그대로 가는 거야. 아래 방향으로 가면서 너무 막 분석해주고 막 be responsible for 막 이게 아니라 계속 소설책처럼 읽은 다음에 계속 그걸 무한 반복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 5번에서 7번째 볼 때 이게 갑자기 팍 보이는 순간이 있어. 그때부터 가속도가 잡혀가지고 노트 한 150페이지 분량 보는데 한 40분 봐요. 40분이면 한 방에 다 봐. 150 몇 페이지를.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했던 거는 바로바로 스키밍이 될 거거든. 자기가 30-40분 만에 150페이지 그냥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처음은 아 대가리가 빠간가, 왜 전에 봤는데 왜 안 외워지지? 그게 대가리가 빠가가 아니라 잊어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 기억나면 그게 천재지, 아인슈타인이지. 그죠? 그죠? 그래서 리스닝 파트 있잖아요. 우선 공식 제 노트 있죠? 보셨죠? 그 다음에 실전 문제지를 하나 사요. 실전 문제지를 하나 사가지고 아까 전에 했던 방법 2가지 방법 알려드렸죠.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중에서 자기가 맞는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은 2개월만 열심히 해주시면은 금방 고득점 찍습니다. 에이스 파트는 반드시 찍어요. 반드시 찍어요. 근데 선생님 RC 제가 초보자인데 2달간 진짜 열심히 해볼 테니까 한 450 이상 맞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기본기가 아예 없는데 저는 과감히 얘기 드려요. 못 맞아요. 최소한 5-6개월은 해야 돼요. 영어를 손놨다가 2개를 바짝 열심히 한다고 안 돼요. 독해 파트라든지 그거 있기 때문에. 근데 LC는 가능하다고요. 기본기가 어느 정도 없어도. 그러니까 쉬우니까 하라고요. 우선 아시겠죠? RC는 1년하고 400 넘겼다고요? 예. 네. 축하드려요. 어찌됐든 간에 리스닝은 그렇게 공부를 다 했다. 그 다음에 RC를 가는데 입문자분들 알려드릴게요. 입문자분들. RC인데 이 문법 공식 노트 자료가 있어요. 신토익이에요. 다
기출 어휘 노트가 있어요. 공지사항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필수로 사주세요. 네, 얼마 안 해요. 그럼 딴 교재 써도 돼요. 딴 교재, 뭐 다른 단어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 교재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노트를요, 각각 30페이지씩은 조금 읽어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반드시. 다른 교재도 괜찮다. 만약에 내가 선생님 노랭이 있는데 노랭이 봐도 돼요? 당연히 돼요. 그 30페이지 정도씩 계속 꾸준하게, 그죠? 또는 문법 공식 노트 기본서 30페이지씩 쫙쫙쫙 이렇게 읽는 거 가볍게 읽어주시는 거, 이거 맨날 해주셔야 매일 이건 필수야. 필수. 시험장 가기 직전까지 필수적으로 매일 해주셔야 돼. 매일 해주셔야 돼. 문법 공식 노트 기출 어휘 노트는 매일 해주셔야 돼. 그래야 잘 안 까먹어. 사람 대가리가 비스무리 해가지고 계속 안 보잖아. 거의 다 까먹어요. 계속 눈에 보이게끔 노출을 시켜야 돼. 매일 해주셔야 돼요. 나 오늘 애시만 할 건데요. 그래도 이건 무조건. 애시 한다고요. 그래도 이건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오늘 RC 쉬는 날인데요. 그래도 이거는 무조건. 정하자. 이건 무조건 가자. 무조건. 자, 그리고 입문자분들 문법 강의가 있어요. 문법 강의. 공지사항 보면 문법 강의 17강. 이거 기본서 필요 없어요. 여기에 다 있어요. 기본서 플러스 교재예요. 기본서 교재 다 들어가 있고요. PDF 파일로 플러스 해설 강의, 문제도 있어요. 다 있어요. 해설 강의, 문제, 실전 문제, 뭐 이론 플러스 실전 있어요. 수백 문제 돼요. 문제도. 문법 강의 이거 구매를 하신 다음에 여기 다 있어요. 이것만 보면 그냥 기본서 살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기본서가 따로 있다. 독학하고 싶다. 그럼 독학해도 돼요. 학원 다닌다. 그럼 학원 가도 돼요. 어찌됐든 간에 문법은 어느 정도 제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신토익이야. 신토익. 문법 강의는 똑같아. 신토익은 굿토익, 뉴토익, 신토익. 문법 강의는 똑같아. 그리고 그 중에 업데이트 된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 강의 17강 요거 봐주시면 좋겠고, 기출 어휘 강의 요거는 14강짜리야 14강 어제 했었죠. 그거 중 2강 지금 나가고 있는데 다시 찍고 있어요. 14강짜리. 선생님 새로 업데이트 되면은 어떻게 해요? 기존 거 사신 분들은 업데이트 되면 공짜로 다 드립니다. 뭔 소린지 아시겠죠? 나 지금 어휘 강의 샀는데 그럼 업데이트 때 살걸. 쟤 뭐해 방장님.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구매했던 사신 분 그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업데이트 된다? 공짜로 그냥 드리는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나요? 기존 구매자들은 더욱더 좋은 거야. 기존 강의도 듣고 새로운 강의도 공짜로 듣고. 아시겠죠? 요렇게 끝내세요. 근데 이거 하루에 몇 강씩 들어야 되느냐? 3강씩 이상 들어주세요. 3강씩. 그리고 입문자분들은 요걸 다 듣고 만약에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질문거리가 있잖아요.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무조건 제가 해드릴게요. 게시판에.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아이디만 봐도 알거든요. 그죠? 이메일 주소 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게시판 남겨주시면 저에 대한 어떤 그 돈을 투자하셨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마땅한 제가 서비스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기이기 때문에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메일 문의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어휘 강의 14강 요것도 3강씩 요것도 3강씩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휘 강의 같은 경우는 5일 이내 끝나고 이것도 5, 6일이면 끝나요. 근데 이걸 한번 봤다고 다 이해가 되느냐? 천재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근데 만약에 1강을 들었어, 2강을 들었어, 3강을 들었어. 근데 갑자기 3강에서 이해가 안 돼. 아씨 역같아. 이해가 안 돼. 안 될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어떡하냐면 게시판에 우선 질문 남기고 넘어가. 4강으로 그냥 질문 남겨. 모르겠어 이거.
또는 표시는 해놔. 넘어가. 그냥 한 번은 무조건 한 번 끝내고 놓고 다시 가는 거야. 다시 갈 때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세밀하게 이제 메꿔 가는 거야. 그죠? 이렇게 있으면 하나씩 채워가는 거야. 그죠? 5강 6강 이렇게 17강까지 한번 끝내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올 거야. 내 이때까지 영어 포기하고 또는 교재를 갖다가 기본서를 사도 끝까지 특수구문까지 본 적이 없는데 어찌됐던 간에 끝냈네. 기특한 거야 자기 자신이. 거기서부터 이 자신감도 좀 중요해.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너무 재밌는 거야. 이제 모르는 부분이 나와도 이거 뭘까 여유가 좀 생기기 시작해. 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니까. 또 한 번 끝냈다라는 어떤 기분도 있고. 이렇게 3번 정도 들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이 됐다. 문법 강의와 어휘 강의가 됐다. 근데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 선생님 저요 850 클래스인데 이미? 저 이 문제 아니에요. 900 돌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문법 문제 나오면 다 맞춰요 선생님. 어휘 문제 파트 6에서 한 문제 정도 틀리는데요. 근데 저는 7이 좀 약해가지고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친구들은 이거 제끼세요. 볼 필요 없어요. 파트 5, 6에서 선생님 저 있잖아요. 두세 개 맨날 틀려요. 더 이상 안 틀려요. 이거 굳이 이거 봐야 돼요? 안 봐요. 보지 마요. 이분은 기본이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바로 건너뛰세요. 이건 입문자 막 600, 700 애들 이런 애들은 봐주셔야 되고 800 이미 넘었다. 볼 필요 없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어휘가 좀 약하다. 같은 850이라 그래도 RC가 좀 약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선택해서 샘플 강의 보시고 모르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나온다 싶으면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본서가 이제 끝났으면은 문법 어휘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추었으면 실전 문제로 가주셔야 돼요. 실전 문제. 실전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더럽네요. 실전 문제는 요게 있어요. 신토익. 아까 전에 얘기 드렸죠. ETS. 이거 문제까지 제가 다 타이핑했어요. 문제 파트 5, 6 문제 플러스 해설 강의. 역시나 문제 먼저 풀어요. 46문제 문제 풀고 나서 그리고 채점 하겠죠. 자, 어떻게 하느냐. 해설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서 필기를 해주셔요. 필기. 분명히 필기 반드시 해주세요. 아는 것도 웬만하면 필기를 좀 해. 쓰면서 굳건이 되니까.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예전에 그 수기를 올려주신 분 기가 막히게 잘해주셨는데 단권화를 만들어야 돼요. 파트 5, 6는. 단권화 작업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좀 샘플 좀 보여드릴게요. 수기 올려주신 900점 돌파란에 소울맨님이 올려주셨어. 요렇게 해주세요. 보이십니까? 형광펜으로 치고 막 필기에 됐죠. 요렇게 리뷰하셔야 돼요. 이거 제 문제집이거든요. 이분이 제 문제집을 갖다가 구매하신 다음에 이거 스프링 제목 뜬 거야. 뭔 소린지 아시겠죠? 다 제 자료였어요. 어찌됐든 간에 파트 5, 6 문제지 샀죠. 그러면은 문제 풀고 제 강의 보면서 왜 틀렸는지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밑줄 그어보고 모르는 단어 챙기고 구문구조 파악하면서 제가 중요했던 거 막 보여드릴 거야. 어휘노트 사용해서 보신 분들 알 거야. 그러면 옆에 쓰세요 제발. 모르면 이렇게 써. 그러면 5회분이라든지 10회분 분량이 나올 거잖아. 그럼 그거를 계속 봐. 돌려보는 거야. 그때부터 무한 반복으로. 아시겠죠? 무한 반복으로 보는 거야. 어떤 분들이 이런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 파트 5, 6 계속 문제를 푸는데 안 줄어들어요. 저 맨날 10개 틀리는데 공부해도 맨날 10개 틀려요. 아니 2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10개 틀렸던 게 계속 10개 틀리네요. 그건 단권화 작업을 안 했단 소리예요. 그냥 문제만 뎁다리 푼 거야 니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잖아. 몰랐던 부분을 머릿속, 대가리 속에 넣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넣는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재가 아닌 이상 반복적으로 계속 봐주셔야 돼. 그래야 비로소 대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 풀고 깔짝 해설지 보고 아 이거 왜 틀렸어, 아 그때는 고개 끄덕이기로 넘어가서 다시 안 보고 새로운 문제 풀면 기존에 공부했던 것이 날아가 버려요. 알고 굳건히 한 상태에서 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초보자분들은 무한 반복으로 돌려주셔야 돼. 아시겠죠? 단권화 작업 요렇게 단권화 작업 하시고, 이분은 특별히 제가 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제가 그 문법 강의할 때 쓰면서 하거든요. 그걸 다 또 적었어. 이렇게 따로 또 적었어. 제가 교재를 다 있어요. 교재 쓰고 거기에 빈칸 넣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살짝만 쓰면 되는 어떤 포인트로 이렇게 교재까지도 이제 제공을 했는데,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손을 다 쓴 거야. 아시겠죠? 요런 형식으로 단권화 작업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뭘 보느냐? 그 다음에 뭘 보느냐? 신텍스 강의가 있을 거야. 파트 7 전략 강의가 있을 거야. 전략 강의. 이 전략 강의가 뭐냐면 말 그대로 꼭 알아야 되는 전략 있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전략, 간단한 전략 플러스 어휘에 토익 파트 7에서 나오는 어휘 패러프레이징 강화 훈련을 해요. 패러프레이징 강화 훈련을 하고, 게다가 실전 관련 예제 문제도 풀어봐요. 요 강의야. 해설 강의. 요거를 보시고 그리고 실전 문제 사가지고 또 풀면 되고, 신텍스 필요하신 분들은 독해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신텍스 강의 보시고, 이것도 교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15강짜리 선택해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파트 7 두 번째 강의를 또 찍을 겁니다. 2탄 나올 거야. 1탄 전략이라든지 동사 패러프레이징 강화 훈련 예제 문제 풀어보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유형 분석을 좀 들어갈 거야. 2탄에는 특히나 삼중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유형을 갖다가 조금 접근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2탄이 곧 방송도 할 거야.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질문사항 있나요? 나루토 박사님께서 2년 전에 IS 420인데 그 토익 만료로 인해서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동네형 토익 가끔 보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요분은 감이 있네. 그죠? LC가 460이고 RC가 420이다. 그러면 880으로 졸업했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공부했던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신토익 똑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가주시면 좋아요. 강좌가 총 몇 개냐고요? 아니, 공지사항 보세요. 공지사항을 보시면 이거를 띄워드리면 너무 광고라고 하실까봐 일부러 얘기를 안 드렸는데, 공지사항 있잖아요.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다 나와요. 클릭을 하시면 자료 플러스 가격이라든지 뭐 샘플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샘플 강의가 있어요. 만약에 문법 강의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클릭을 하세요. 그럼 유튜브와 바로 연결이 돼요. 아, 이거는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가야 된다. 예. 만약에 이게 궁금하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창에서 열기 클릭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진짜 신기해 깜짝 놀라긴 했는데 예, 광고는 없애버리겠고. 야, 이렇게 나와요. 샘플 강의도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있어요. 어휘 강의 14강, 파트 7 전략 노트 플러스 강의 10강, 이런 것들. 파트 5, 6 신토익 5회분 해설 강의, 신텍스 강의 많습니다. 기출 데이터 강의 많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거 눌렀는데 자꾸 화면이 안 나온다고 누르고 좀 기다리세요. 3초 후 창 열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르고 좀 기다려. 이렇게 나옵니다. 원하는 자료 그냥 구매하세요. 그죠? 근데 패키지 사면 10,000원이 할인되고 스피킹까지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시고 뭐 클릭을 하세요. 입금자명 쓰시는데 제발 동네형 이런 거 쓰지 마요. 제발 부탁이.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입금자명 동네형 이런지 마 제발. 네 이름 써. 어디다가 네 뭐 개인정보 안 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름 쓰세요. 동네형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제발. 이메일 주소 똑바로 써주시고 제출하기 누르면 됩니다. 제출하기. 아직 응답하지 않은 질문이 남아있대. 이메일 주소를 안 썼죠. 그죠? 막 한 다음에 제출하기를 눌러요. 그러면은 토익 자료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입금 확인 후 전송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알파고 같은 새끼가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뜹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그리고 끄면 돼요. 끄면 돼. 근데 방장 이 새끼가 사기치려고 하는 것 같아. 안 보낼 것 같아. 사기친 역사가 없지만 여기다가 쓰세요. 업데이트 요청 부탁드립니다. 또는 뭐 입금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입금 확인 부탁드려요. 막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보내드립니다. 어떤 친구는 막 홍길동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정보 안 갖다 파니까 그냥 쓰세요. 동네형 뭐 이런 거 쓰는 데가 있어. 아니면 입금자명에다가 토익 자료 이런 새끼도 있어요. 아니 소비자라서 고맙긴 한데요. 자료 팔아줘서 고마운데 아니 환장해버려. 입금자명이 토익 문법 공식 노트야. 이런 새끼들 존재할까요? 한 20명 중에 1명 있어요. 진짜로. 아 진짜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친구와 나중에 기업에서 보면은 갈굴까요 안 갈굴까요? 존내 갈궈요. 이런 새끼들은 말귀를 못 알아쳐먹잖아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해변의 킬러님께서 별풍선 1개 선물 감사합니다. 네. 제발 부탁드릴게요. 동네형 토익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갖다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일 이내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문법 어인님께서 토익 강의와 자료는 무료로 드리겠대. 며칠 뒤에 뵙겠다 하니까 방송 여시면 가서 무료로 얻으세요. 예. 저는 무료로 뿌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는 죄송하지만 무료는 2년 동안 배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무료는 2년 동안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전 유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유료예요. 네. 2년 동안 뿌렸기 때문에 네. 저랑 1시간 이상 통화하시고서도 예, 또 말씀해보세요. 문법 어인님. 문법 어인님 얘기하세요. 이분 형님이신데 저보다 나이대가 좀 많으신데 네. 네. 스카이프 해도 돼요. 스카이프. 주말이기 때문에 시간 좀 됩니다. 스카이프 하셔도 돼요. 네. 전에는 우리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스카이프 해도 됩니다. 제가 며칠 뒤에 방 열겠다고요? 예. 네.
근데 불만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는 뉘앙스인 것 같은데. 불만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세요. 뭐가 또 불만이신지. 문법 어휘님. 네. 또 뉘앙스가 좀 안 좋은데 또. 예. 예. 지금 한번 열어보세요. 저도 듣게요. 예. 지금 열면 되지 않아요? 아니면 자기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잖아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궁금해들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토익 점수 별로 안 오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 독해 공부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는 토익 점수 별로 안 오르는 오른 사람은 뭐예요? 수기 쓴 사람들은 다 거짓부렁인가요? 수십 명이 썼는데 거의 100명 가까이 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공부해서 수백 명이 올랐잖아요. 제가 6년 동안 방송했는데. 네,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해주세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네, 방법이 다를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채팅 금지 떴다고요? 문법 어휘님 우선 매니저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나 체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랑 되게 긴 통화를 했어요. 예전에 문법 어휘님이 자꾸 우리 방송에 와가지고 막 불만을 나타내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불만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엔 없었거든요. 근데 또 제가 뭐 그냥 바로 수업 분위기 방해된다 그러면서 뭐 강퇴하면은 또 기분이 또 상하고 이분 입장에서도 학원 관련된 어떤 영어 종사자신데 또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고 또 긴 통화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스카이프 하시면 안 될까요? 스카이프 아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도 예. 예. 그러니까 자기의 토익 공부 교수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분명히 얘기 드렸거든요. 얘기 주셨어요. 저는 알잖아요. 문법 어휘님이 교수법으로 쓰는 어떤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학생들이 듣고 싶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문법 어휘님이 그러니까 통화 내용을 간략히 하면은 예전부터도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문법 어휘님 같은 경우는 요런 거 독해를 좀 중요시 하세요. 독해를 중요시 하시고 독해를 하면은 연계돼 가지고 모든 것이 좀 올라간다. 그거는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교재보다는 그런 어떤 신문 사설이라든지 그런 거 미드를 보라고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미드. 그때 스카이프로. 근데 이번 주말에는 제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가능한데 이번 주말에는 제가 예. 아니면은 그 스마트폰 스카이프 깔아가지고 해도 되니까 예. 내일 방송 여시면은 제가 기회가 되면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스카이프로 예. 근데 그게 뭐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는 예. 그래요. 저도 이제 뭐 100% 장담은 못 드려요. 제가 내일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예. 그래요. 뭐 연락을 주시면은 저도 이제 약속 스케줄을 좀 잡아가지고 예.
예. 음. 근데 이제 문법님 같은 경우는 자기 이제 수강생이 또 미드를 보고 이제 급 기하 급수적으로 또 오른 케이스가 있으니까 어휘님 문법 어휘님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이제 맞는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러니까 토익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효과적으로 봤을 때 미드보다는 애시 문제를 푼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지각색의 어떤 정답은 없으니까는 음, 음. 근데 이게 뭐 정답이 뭐 명쾌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믿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요. 문법 어인님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수강생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잖아요. 예. 그거는 저는 믿어요, 당연히. 그걸로 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 안 믿고 그게 아니라 100% 저는 믿어요. 근데 그 방법이 설사 맞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어필을 하는 것이고요. 음. 음. 저는 이제 좀 뭐랄까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예, 좀 숙여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근데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되게 싸가지 없게 하는데 예, 좀 이상하게 조금 서열의식이 좀 있어요. 그게 뭐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나이에 대한 그런 서열의식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 원인님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도 뭐 정답이 안 나오니까는 나중에 방 여시면은 가서 이제 같이 토론하고 뭐 이러면은 좀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뭐 확률적으로 동네 형님 방법이 더 맞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뭐 정답이 없으니까 기분 상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어이 문법 어이님은 이제 주관성이 또 뚜렷하신데 또 그런 얘기를 또 들으면은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 이제 방송 가서 1대1로 수강생들 다 있으면은 혹여나 있으면은 같이 얘기하면 좋지 않습니까? 음, 음. 네, 문법 오해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이제 뵙도록 할게요. 네, 문법 오해님. 네, 혹시 기분 상하셨다면은 좀 기분 푸시고요. 예, 네. 조심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통화를 한 사이기 때문에 통화를 했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화를. 그러니까 보통 막 익명이라고 막 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좀 요청을 했고 직접적으로 또 통화를 한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예. 음. 그래요. 한번 가서 방 여시면은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음, 그래요. 아무튼 뭐 커리큘럼은 조금 이제 짜 드렸고요. 독해 방법은 어느 정도 문법이 흩어져 있는 상태면 가능한데 애초에 독해에 들어가면 절대 불가능. 토익을 올리고 싶으면 책상에 처박혀서 8시간 집중하고 하면 다 돼요. 예, 그 맞는 소리죠, 다. 예.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뜬금없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혹시 뭐 질문사항 없죠?
질문사항 없죠? 없으면은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방송 못할 것 같고요. 기회가 되면 눕방으로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정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5회차 실전 공식 실전서 그거 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네. 아, 난이도요? 어떤 난이도요? 지겐지님 난이도 질문인데요. 어떤 난이도요? 예예. 파트 5, 6 회차 높아질수록 어려운 날 아닙니다. 뉴토익 시절에 기출 데이터 있잖아요. 2012년도부터 15년도 압축해서 20회분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뉴토익이거든요. 신토익은 아니에요. 근데 파트 5는 100% 유형이 적중이 되기 때문에 유형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계속 팔고는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기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기출 문제라 보시면 돼요. 각각의 고유 명사라든지 뭐 전면구만 살짝 바꿔놨기 때문에 실제 난이도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회차가 높아질수록 어려운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만약에 2015년도 2월 달에 문제가 좀 난이도가 쉬웠어. 그러면은 그게 쉬운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2015년도 4월 달에 본 시험이 조금 어려웠어요. 실제 기출이. 그럼 그 회차가 조금 더 어렵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실제 토익 그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기출 변형이기 때문에.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곡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뭘 들어 할까요?